자, 6.25 전쟁은 한국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일어난 원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일단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여러분들 이 남북이 분단된 다음에 다른 정권이 세워졌잖아요. 48년도에. 이제 둘이 정권의 그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계속 국경선 38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총격전이라든가 이런 군사적 마찰이 없잖아 있긴 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이 미국의 국무장관인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애치슨 선언이라고 해요. 애치슨 선언. 애치슨 선언은 뭐냐? 애치슨 라인이라는 걸 만든다라는 얘기인데 애치슨 라인은 또 뭐냐? 일단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국무장관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국무장관이 뭘까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국무? 여러분들 국가의 일을 처리하는 거야. 무는 이제 사무, 업무할 때 그 무자고요. 국무는 나라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들 국자 하면은 뭐 나라 국자죠.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여.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그냥 국이야. 여러분들 국어 하면 어느 나라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어, 자국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한국사를 저 때까지만 해도 국사라고 배웠어요. 어른들은 다 국사라고 하실 거예요. 그냥 아무 수식어가 안 붙어 있으면은 우리나라라는 얘기겠죠. 근데 미국의 국무장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우리나라로 치면은 외교부 장관이에요. 다른 나라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미국 국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일은 다 우리 일이란 얘기예요. 미국의 어떤 세계 패권주의가 굉장히 드러나는 그런 명칭이죠. 어쨌든 미국의 국무장관인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라인을 만듭니다. 자, 앵글이 괜찮나? 박 PD, 네. 앵글이 괜찮냐고 묻잖아. 네. 제가 또 지도를 잘 그리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라인을 긋는데 이 동아시아에서 요런 라인을 긋습니다. 요 파란색 라인이 뭐냐? 요게 애치슨 라인이다. 애치슨 라인은 뭘 얘기하느냐? 요게 미국의 방위선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하는 거야? 뭐 하길래 저렇게 난리가 났어, 저번에? 자, 요 말인즉슨 요 선까지 미국이 지켜줄 수 있는 선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요 선 바깥에, 그러니까 한국과 여기 무슨 섬이죠? 여기 뭐예요? 타이완이죠. 대만은 뭐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요런 애치스 라인을 정해버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 그리고 중국의 모택동, 마오쩌둥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이거 기회입니다. 군사적으로 남한을 사회주의 공산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6.25 전쟁의 한 원인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6.25 전쟁 나니까 어떻게 돼요? 유엔군이 도와주러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미국이 약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약쳤다라는 표현은 이제 속된 말이고, 미국이 약간 이렇게 전쟁을 오히려 일어나게끔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애치슨 라인이라는 게 그어졌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한국 전쟁의 원인이다라는 거. 그래서 글로 쓰자면은 한국과 대만이 미국의 방위선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네들 못 지켜줄 것 같아. 알아서 해. 뭐 이런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북쪽에서는요,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국과 비밀 군사협정이죠. 군사 비밀 협정이 아니라 비밀 군사협정. 비밀리에 군사협정을 맺습니다. 전쟁 나면은 내가 너희 도와줄게. 중국이 그렇게 한 거야. 그다음에 여러분들
사회주의 좌파 무장투쟁 단체 중에 중국에서 활동했던 단체 어떤 단체 있었더라? 조선독립동맹에서 조선의용대를 만들고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광복군으로 합류하고 나머지 조선의용대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조선의용군이 된다 그랬죠? 이 조선의용군이 일제와 싸우다가 일제가 항복하고 나니까 공산당을 도와서 국共내전 때 또 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일전쟁부터 국共내전까지 실전을 겪은 최정예 부대가 된 거야. 이 조선의용군이 북한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북한군을 조선인민군이라고 한다 그랬죠? 조선인민군에 편입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때요? 북한의 군사력이 세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북한의 군사력은 세지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소련은 어떻게 되냐? 소련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싸워서 엄청나게 군사력이 발달합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군사 고문단. 고문이 뭐라 그랬어요? 고문. 자? 안 되겠네 하면서 막 불루지죠. 고문. 그런 고문이라고 그랬죠? 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 고문이.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잖아요. 조언을 해주는 사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고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련에서는 군사 고문단을 파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신식 무기, 탱크. 여러분들 탱크 뭐 어떤 건지 알죠? 이렇게 궤도 바퀴 달려 있어가지고 막 대포를 쏘면서 움직이는 그런 차를 탱크라고 하죠. 사실 이제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제 전차라는 표현이 맞긴 합니다만 어쨌든 북한에다 무기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군사력이 점점 세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남한은 어때요? 미군 군사 고문단을 파견한 게 아니라 제외하고 다 미국으로 철수합니다. 우리를 지켜줄 미군은 어떻게 돼요? 미국으로 날아가. 우리는 그때 당시 전차도 없었어요. 탱크 같은 것도 없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다 어릴 때 배운 적이 있겠지만 이 6.25 전쟁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어때요? 응?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No. 이 지도 4개면 끝나죠. 네, 북한이 언제? 몇 년도? 1950년 몇 월 며칠? 이걸 모르면은 진짜 안 되죠, 여러분들. 왜 6.25입니까? 6월 25일날 일어났으니까 6.25였지. 자, 우리는 몇 도를 분계선으로? 38도선. 북한군이 남침을 해옵니다, 여러분들. 남침이에요, 남침.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북침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침략을 당한 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남침이에요, 남침.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 경상도 지역을 제외하고 전부 북한 수중에 떨어집니다. 제주도도 물론 북한 수중에 떨어지진 않죠. 빨간색은 북한, 파란색은 남한. 근데 이제 누가 들어옵니까? 누가 개입을 해요?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주러 오죠. 그래서 그 유명한 무슨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사람은 그 유명한 누구예요? 더글라스 맥아더라는 사람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아주 아장내버린 유명한 장군이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전세가 역전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38도선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북으로 올라갑니다. 네. 인천 상륙작전이 50년 9월입니다. 50년 9월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38도선을 돌파해요. 최초로 돌파했던 날이 언제냐?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에요. 최초로. 여러분들 그 유명한 철원에 있는 그 3사단이라는 부대가 최초로 38도선을 돌파하는데,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군대 중에 제일 편한 데는 해병대랑 특전사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3사단도 아주 편한 곳이에요. 그래서 오빠나 친구들한테 있으면 3사단을 가라 꼭 권해주세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아주 편해요 가면. 자, 그래서 북한을 거의 이제 다 이제 힘으로 접수하려고 했어요. 거의 이제 이때 평양까지 점령하고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뭐 신의주가 여기죠, 여기. 이제 북한 거의 다 이제 먹고 이제 통일을 하려는 직전에 누가 또 끼어듭니까? 그렇죠.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 군대가 밀물듯이 내려오죠. 줄여서 중공군이라고 합니다. 중공군이 밀려오니까 이 중공군이 화력은 그렇게 세진 않지만, 무기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숫자가 어마무시했습니다. 뭐래더라? 40만 정도 투입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 합치면 뭐 100만이 넘게 투입됐다는 말도 있고, 이 중국이 인구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친 듯이 내려오니까 이거 미국도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다음에 51년도에 무슨 후퇴? 1사 후퇴가 시작됩니다. 1사 후퇴는 언제 후퇴했을까요? 누가 봐도 1월 4일이겠죠. 네. 그래서 또 밀려 내려옵니다. 지도가 다 달라. 자, 그래서 38도선 기준으로 서울이 또 뺏겨요. 일사후퇴 이후에. 네. 북한군이 또 중공군이랑 힘합쳐가지고 또 내려와가지고, 네? 서울을 또 뺏깁니다. 근데 바로 반격을 해가지고 서울을 되찾아요. 네. 그래서 이 태극기 모양 보시면 여러분들 태극기 모양을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38도선 기준으로 우리는 조금 서쪽은 살짝 뺏기고 동쪽, 강원도 쪽은 살짝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전선이 형성돼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가 고착화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1951년 7월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뭐 하는 거야? 야, 이제 전쟁 가지고는 뭐다? 승부를 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 회담을 해야겠죠. 협정을 맺어야겠죠. 그래서 정전협정. 야, 이제 싸움 그만하자. 또는 정전회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 이게 싸우는 거 와가지고는 이제 결론이 없으니까, 결론이 안 나니까 우리 대화로 해결합시다. 대화로. 그래서 정전회담이 시작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비극이에요. 53년 7월까지 2년간. 아니, 빨리빨리 회담해서 빨리빨리 결론을 내야지 사람들이 안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회담을 이 2년 동안 끄니까 2년 동안 계속 군인들은 이 한치의 땅이라도 더 뺏기 위해서 계속 전투를 벌이는 거야. 그동안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고지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이 회담에서 중요한 게 뭐야? 중요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 분계선입니다. 군사 분계선을 정하는 거야. 한마디로 휴전선이죠, 휴전선. 딱 회담이 종료될 때까지 차지한 땅을 우리 땅으로 하기로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한 치의 땅, 요 산 하나라도 언덕 하나라도 더 우리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2년 동안 북한과 남한의 청년들, 젊은이들은 수없이 목숨을 잃어 나갔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포로입니다. 포로. 워 프리즈너. 이 사람들은 이제 범죄자가 아니고 이제 국제 협약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전쟁 포로들은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돌려 보내줘야 된다라는 거죠. 북한도 뭐 남한이나 미군들을 포로로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한도 북한이나 중공군을 포로로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포로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거야. 남한과 미국, 북한과 중국 입장이 달라요. 입장이. 남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야, 포로들한테 선택의 자유를 주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남한에서 중국군이나 북한군을 잡았어. 물어보는 거야. 너 어디 갈래? 저 북한 갈래요? 그래, 너 북한 가. 저 여기 남아 있을래요? 그래, 너 여기서 살아. 선택권을 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과 중국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야, 그 출신들은 무조건 본국으로 송환하자. 중국군이면 무조건 중국으로 보내주고 북한군이면 무조건 북한으로 보내주자.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북한의 포로와 이제 남한의 포로, 그러니까 남한과 미국에서 잡은 포로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북한군과 중국군 포로가 훨씬 많았어. 근데 그 북한군 포로 중에서는 북한이 남한을 접수하고 나서 강제로 동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신은 남한 출신인데 소속은 북한군이 된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남한에 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이런 그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약간 칸이 없어서 이쪽에다 쓸게요. 근데 이 정전협정 회담하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이승만이 이 협정에는 참여를 안 합니다. 왜? 이 노인네가 고집이 세가지고 우리는 협정하면 안 된다. 무조건 전쟁을 계속 해가지고 북한을 힘으로 흡수해야 된다. 점령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펼쳐요. 그냥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노인네죠. 젊은 청년들을 다 죽여가면서 계속 전쟁을 지속하면서 지금 계속 이제 더 치고 올라갈 힘도 없는데 미국이 왜 얼마나 더 도와줘요? 그러니까 혼자 이제 이승만이 발악하는 거야. 이승만이 갑자기 이 정전협정 하는 도중에 갑자기 그래서 포로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방을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포로? 이제 반공 포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풀어줘. 그래가지고 미국이 파들짝 놀라요. 여러분들 회담을 하려면 포로 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해서 이제 포로 수를 맞추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이승만이 포로를 해방해 버리니까 이 협정에 갑자기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정전 협정이 어그러질 뻔 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됐든 결론이 납니다. 언제? 53년도 7월에. 자, 요 정도 분계선으로 지금까지 전쟁에서 얻은 땅을 군사 분계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포로들은 어떻게 하다? 그 미국의 의견에 따라 이제 선택에 의해서 포로를 송환하자 이런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 전쟁은 53년 7월 27일 날 종전하게 돼요. 그래서 3년 2개월간의 전쟁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 최고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6.25 전쟁은 이렇게 끝났고요. 6.25 전쟁, 한국 전쟁의 결과와 그 이후에 나타났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예 잘라주세요.